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표시로서의 도구인 이 기호는 나름의 독자적 규정성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도구의 유용성과 함께 어디에 라고 하는 일종의 방역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자들에게 무조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특정한 환경과 특정한 영역에서만 작용을 하고 무엇인가를 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호가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용제자를 만나는지 우리는 계속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18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상술한 종류의 기호는 용제자를 만나게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호는 용제자의 어떤 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배려적 교섭은 어떤 방향 규정을 부여받아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기호는 다른 사물과 표시관계를 맺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 즉 도구 전체를 분명하게 배시 속으로 부상시켜서 그 결과 이 배시와 일치해서 용제자의 세계 적합성을 고지하는 그런 도구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쭉 이야기한 저 표시로서의 기호는요, 우리 현존재가 어떤 용제자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하나요? 이걸 하이데거가 굵은 글씨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가까운 환경 세계에서 만나는 용제자, 기호를 통해서 만나는 용제자는요, 이 도구 전체적인 것과 연관해서 그 도구의 용제성을 인식할 수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기호는 그 하나의 용제자가 아니라 이 용제자와 관련된 주변 환경 세계를 다 알려준대요.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면요, 신호등은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신호등에 초록불, 빨간불, 주황불을 알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실은 우리의 교통체계를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의 교통체계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구분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와 사람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란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지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들과 차의 원활한 소통을 요구하는 교차로에 있겠죠. 신호등이 방파제 끝에 있다고 해봅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신호등이 산꼭대기 한가운데 있다고 쳐볼게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호는요, 우리는 그저 쓱 무심결에 바라보지만 실은 도구 전체성, 기호 전체성, 지시연관 전체성 속에서 그 용제자 하나를 부각시켜 준다고 말을 하네요. 암시기호와 예고기호에서는 장차 올 것이 표시된다. 그러나 이 장차 올 것이란 기왕의 전제자에 덧붙여서 현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차 올 것이란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것, 또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그것에 대비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다. 잔존 기호 흔적에서는 이미 발생해서 끝난 것이 배시적으로 접근된다. 주의 기호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표시한다. 기호가 1차적으로 언제나 표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배려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며 기호가 어떤 적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호는요, 언제나 사람이, 즉 우리 현존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참 나름대로의 적재적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대는 방파제 끝에 있을 거고, 딱석주의 표지는
야산 옆에 있을 거고 신호등은 교차로 한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호들은 그것들이 적재적소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요. 제가 앞에서 기호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세계 전체성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환경세계 전체라는 것은 예구기호나 암시기호를 통해서 무엇이 옳것도, 그런 다음에 잔존기호,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난 후 그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것, 우린 이걸 통해서 지나가다가 여기에 사고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과거에 흘러갔던 것, 그 외에 이쪽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쪽에서 수영하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나 주의를 주는 기호 등을 통해서 우리 현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알려주고 표시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호의 독특한 도구적 성격은 기호의 재정에서 한층 더 분명해진다. 기호의 재정은 배시적 예견에서 또 그곳에 입각해서 수행된다. 이 예견은 언제든지 용제자를 통해 그때그때의 환경세계가 배시에 고지되도록 하는 그런 용제적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세계 내부적으로 가장 가까운 용제자의 존재에는 상술한 성격, 즉 직자적으로 자기를 유지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성격, 용제자가 가장 용제적일 때는 두드러지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성격이 속한다. 따라서 환경세계에서 배시적 교섭은 그 도구 성격상 자신이 용제자임을 눈에 띄게 하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는 하나의 용제적 도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런 도구의 제작은 기호의 현저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이라고 해서 기호는 아무렇게나 전제적으로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특정한 방식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다. 자, 하이데거는 기호를 표시로서의 지시 혹은 도구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호가 어떤 도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더욱더 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요, 기호를 제정하는 과정, 즉 기호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환경세계에서 어떤 용제자를 바라볼게요. 그 용제성은 분명히 드러나나요? 제가 일전에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존재적으로 가까울수록 존재론적으로는 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안경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안경은 나에게 가까운 건데요. 실제로는 뭐예요? 정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코앞에 쓰니까 존재적으로는 너무 가깝지만 말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용제자의 용제성은요, 혹은 용제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것이 우리의 환경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까운 비근한 일상에서는요, 이렇게 멀대요. 그러면 기호는 뭘까요? 우리에게 가깝고 친숙한 저 용제자의 용제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현저하게 만들어야 돼요. 눈에 띄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어떤 용제자가 현저하게 될 때는 그것이 사용없음, 쓸모없을 때, 망가졌을 때, 잘못 놓였을 때, 뭐 그럴 때이겠지만 기호를 제정할 때만큼은요, 다른 방식으로 눈에 띄게 하는데요. 용제자가, 즉 도구가 가지고 있는 지시들, 그 많은 지시들 중에 하나만을 유독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거죠. 유독 하나만을 두드러지게 보여줌으로써 아, 저것이 눈에 띄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호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속 유사한 것들로 예를 들죠. 낙석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유독 뭐예요? 단단하다. 그래서 저게 갑자기 우리를 불시에 덮치면 위험하다. 이거 하나만을 두드러지게 표현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빛이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알려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등대의 빛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네, 이쪽에 방파제가 있다. 밤에 어두워서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항해사들이 보고 안전하게 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부분, 밝음, 그 하나의 부분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 빛이 자동차의 양쪽 측면 앞뒤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빛이 뭐예요? 등대에 있던 빛처럼 밝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요. 혹은 왼쪽으로 갈게요. 피하거나 조심하세요. 전혀 다른 것을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니 기호는 환경 세계에서 만나는 용제자를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도구적인 성격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기호를 통해서 우리 현존제가 어떻게 저런 다양한 사물들과 용제자와 세계를 접하고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을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